29번. 자연 선택설에 따른 기린의 진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목길이가 다양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이가 다양해야 돼. 일단 과잉 생산이 일어나야 되고 얘네들은 모두 동족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애들끼리 이제 낮은 곳에 대해서 먼저 먹을 거야 싸우겠죠? 높은 것은 못 기른 애들의 전유물이니까. 그래서 막 생존 경쟁을 할 겁니다. 생존 경쟁을 해서 봤더니 어라? 모가지 긴 애들은 살아남았고 얘는 뒤졌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요 모가지가 긴 애들이 자연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종과 얘네들은 같은 종이 돼요?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으로 진화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목이 긴 기른은 여기 있는 애보다 다른 종이 될 겁니다. 기린의 목 길이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이다. 맞아. 됐죠? 이때 이 유전자가 새롭게 툭 튀어나왔느냐, 돌연변이냐, 유성생시냐 그건 모르지. 자, 그럼 가연성 개체들이 다양한 목 길이는 변이에 해당된다. 유전적 다양성. 맞죠? 유전적 다양성이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입니다. 자, 그럼 가나 과정에서 생존 경쟁. 그렇지. 나에서 높은 곳을 입을 먹기에 유리한 개체가 많이 살아남았다. 맞아요. 나다 과정에서 목이 긴 형질은 목이 짧은 형질보다 자손에게 더 많이 전달돼서 새로운 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기린 무리에서 목이 긴 개체의 비율은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여긴 거의 99.9%가 모가지가 긴 애들만. 정답 그래서 5번입니다. 자, 31번. 이건 문제를 잘 봐야 돼. 뭐라고? 문제 잘 봐야 된다. 자, 상승제 X에만 견디는 놈, Y에만 견디는 놈, 모두 견디는 놈. 그쵸? 맞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자. 아이고. 에이구, 손을 치우려고 했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를 개체수가 같은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쪽은 X를 처리한 조건에서 여러 세대를 2를 얻었대.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X를 처리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 다른 한쪽을 Y를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Y를 처리한 거야. Y를. 맞아? 그 다음 Y를 처리한 조건에서 이제 뭐가 된 거야? 바로 3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Y. 됐죠? 2를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봐봐. 현재 1, 3에서 기억 디귿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 이 기억 같은 경우는요. X를 수액하거나 Y를 제거하거나 수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모두 내성이 있는 애들이죠. 아, 올 내성이 있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잘 봐봐. 현재 이제 니은하고 디귿 보면은 니은을 보시면 X를 제거했는데 안 없어졌어. 오히려 증식했어. 근데 Y를 제거하니까 날라가 버렸어. 맞죠? 아, 그러면 이거는요. 아니, 잘못 썼다. 아, 그냥 써도 되는데. 얘는 X에 내성이 있는 새끼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여기 봐봐. 여긴 1번을 2번을 했을 때 X를 제거했더니 다 사라졌네? 맞지? 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에는 X 내성은 없어. 대신 Y가 살아남았으니까 Y 내성만 있다는 얘기죠. 됐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자, 1번 니은은 X의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갖는다라고 했어. 맞네요. 1, 3 중에서 형성대 내성에 대한 형질의 변이에 있는 집단은 한 개다라고 했어. 얘들아 여기 봐봐. 내성 변이. 내성 변이 여긴 둘 다 내성 변이. 세 개죠. 모두 다입니다. 다 내성이 있어요. 3를 X하고 Y를 모두 처리한 조건에서 배양하면 이라고 돼 있어. 자, 3입니다. 3. 요거야 요거. 맞냐? 요 녀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X하고 Y를 모두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어. X하고 Y의 영향을 받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지나면 50에서 60, 70, 80으로 증가할 겁니다. 배양은 한다는 여기 봐봐. 배양한다는 얘기는 증식시켰다는 얘기야. 증식. 너 내가 양분을 충분히 줘서 잘할 수 있으면 잘해. 세균 번식하려면 번식해. 그래서 얘는 증가해요. 디귿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Y 내성을 가진 애들은 그치? X의 내성은 없기 때문에 얘는 감소할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모두 증가가 틀렸지. 됐냐? 자, 현재 여기는 Y 내성만 있어. X 내성은 없는 거야. 그치? X 내성이 없는데 X를 처리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뒤지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30번. 갈라파고스라고 돼 있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자연 선택. 아이고, 그냥 올라가자. 자, 그다음 먹이가 씨앗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조상무리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처음에 저런 애들은 다 동종이에요. 같은 종이고 변이가 다양한 겁니다. 뭐라고? 다양한 변이에요. 다양한 변이다. 다양한 유전자를 갖는다. 얘네들은 유전자는 다 틀릴 거야. 하지만 동종입니다. 자, 그다음 기역하고 니은 중에서 잘 봐. 요 새끼는 누구야? 니은이. 아, 네가 자연 선택을 받았구나. 그다음 이제 시간이 딱 지나서 얘하고 얘는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다른 종으로 진화한 거죠. 됐죠? 핀치의 부리 모양은 개체의 생존에 영향을 준 거죠. 준 겁니다. 얘네들은 뒤진 거고 얘만 자연 선택. 자, 기역의 부리 모양은 이 섬의 환경에 적응에 가장 유리하다. 니은이죠. 일단 정답 나왔네. 기역과 니은의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은 유전자 차이. 맞아요. 이 유전자 차이에 따른 변이죠. 변이. 유전적 다양성. 가여서 니은 개체가 기역 개체보다 자손을 더 많이 남겼다. 자연 선택. 핀치 무리에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개체의 비율이 증가. 맞죠. 그 다음 가와나에서 주로 먹이 종류는 자연 선택의 원인이다. 맞고요.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오랜 동안에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 기관의 형태가 달라져서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 정답은 1번이고. 32번. 자, 부리가 클수록 크고 단단한 씨를 잘 먹는다라고 돼 있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습지가 생성되기 전에는 이라고 돼 있어. 그치? 맞아? 그 중에서 중간 부리가 잘 많았대. 얘가 전이야. 전. 근데 습지가 형성된 후라고 돼 있어. 그랬더니 개체수가 큰 부리가 무진장 많았네. 맞아요? 이게 자연 후야, 후. 이게 자연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왜 자연 선택을 받았을까? 습지가 환경이 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먹이 환경이 바뀐 거지. 그래서 부리가 클수록 크고 단단한 씨앗이라고 했죠. 먹이가 내가 먹던 게 사라지고 크고 단단한 씨를 먹을 수밖에 없던 거야. 그래서 원래는 요 세 개 중에서 이 녀석의 자연 선택을 받았었는데 습지 환경이 바뀌면서 그치? 먹이 환경도 바뀌었다. 도태되고 이 새끼가 자연 선택된 거지. 됐죠? 자, 그래서 1번 습지가 형성되기 전 X의 개체들은 주로 크고 단단한 씨앗? 아니지. 전에는 중간부리라고 했으니까 요게 틀렸어. 이건 후야, 후. 습지 형성으로 인해 중간부리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큰 부리를 나타내는 유전자보다 자손에게 적게 전달됐지. 환경 변화가 진화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무슨 환경? 자연 환경 중에 먹이 환경이 바뀌었을 거야. 정답은 디귿. 2번 넘겨. 자, 그 다음 33번 생물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별 불가사리 동종마다 다른 거 이게 유전적 다양성. 위도, 기온, 강소량, 환경 차이,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 같은 한 생태계에서 종류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땐 생종류가 있다. 그치? 얘는 같은 생태계끼리, 얘는 동종끼리죠. 써놔, 동종. 얘는 뭐라고? 같은 생태계. 그 다음 얘네들 세 개는요.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보완적이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도 높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어떤 놈은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지만 분명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녀석이 단 하나라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종 다양성이 높다란 말은 종류가 많고 균일하다. 그 다음 종 다양성이 높잖아? 그럼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 내가 이 새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새끼가 죽어? 비슷한 요 새끼 있잖아. 얘 먹으면 되는 거야. 멸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이가 다양할수록 가가 높다. 맞아요. 나는 생태계 다양성 맞죠? 종류가 많고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다가 높다. 맞네. 5번. 자, 오른쪽 35번. 전체 면적은 같대요. 뭐라고? 전체 면적은 같대요. 됐죠? 자, 면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니까 종류를 한번 보자. 몇 종류? 5종. 여기도 5종. 하지만 얘는 몰빵, 얘는 균일. 그래서 종 다양성은 얘가 높은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니네 이런 것도 배웠었죠. 개체군 밀도. 됐어? 면적분의 개체수. 그걸 개체군 밀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럼 여기서 개체군 밀도가 제일 높은 것은 나에서 A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15개니까. 만약에 요 A가 전체 면적 중에 요만큼을 산다? 그럼 요 면적분의 15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 자, 1번 종씨의 분포 비율은 이라고 했어. 이거 다 더하잖아? 얼마 나오냐?
계산 안 했어? 계산해야지. 비율을 알지. 다 더해. 이거 66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전체분의 6개의 비율, 전체분의 6개의 비율이야. 11, 17, 22, 30인가? 30. 얘는 얼마냐? 17, 23, 26, 30. 30 맞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30분의 6이잖아. 됐어? 그래서 비율 똑같아요. 종다양성은 가에서가 나에서 높다? 왜? 균이라니까. 자, 가의 생태계가 나의 생태계보다 더 안정적?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5번. 자, 34번.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가는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같은 동종끼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고요. A하고 B는 어라 모양이 틀리네 다른 유전자를 갖는 거죠. 근데 이 유전자 중에 어떤 녀석이 환경 변했을 때 생존이 유리한지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히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환경 바뀌었을 때도 살아남는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종다양성, 얘는 생태계 다양성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죠. 가는 한 종으로 이루어진 무리에서 유전자의 다양함 맞아요. A하고 B는 유전자 구성이 달라야 되죠. 이거 같다고 하면 틀립니다. 이런 거 많이 틀려요. 나가 높은 생태계일수록 안정적이다. 왜? 안정적이야.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가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거 안 먹어도 저거 먹어도 되니까 생존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생물 무리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진화하려면 이라고 했어. 나가 높아진다. 맞아요. 그럼 어떤 지역에 산, 호수, 협곡 다져. 이때 여기에서 습지라든지 열대우림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 왜? 두 개의 생태계가 겹쳤으니까. 다해는 생물과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맞아요. 그래서 환경이 생물, 이걸 작용, 생물이 환경, 반작용, 생물끼리가 상호작용. 다가 높을수록 가와 나도 높게 나타난다. 상호보완점. 맞네요. 정답은 2, 3번. 36번.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어. 그럼 얘들아 씨가 있잖아. 유성생식을 합니다. 뭐를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고? 유성생식. 그럼 유성생식을 하면 다양한 형질이 나와.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단점이 뭐냐면 바나나가 맛이 없을 수도 있어. 맛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 알겠니? 근데 씨 없는 바나나라고 해서 씨가 없대요. 설마? 고자라니? 바나나가 내가 고자라니? 그치? 이렇게 되면요 이런 애들은 뭐를 하느냐? 무성생식을 합니다. 뭐를 한다? 무성생식. 이건 없다는 얘기야. 생식세포의 결합이 없어요. 무성.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혹시 들어봤어? 가지 나누기, 접붙이기, 포기 나누기 뭐 이런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가지를 꺾어가지고 꽂으면 그게 바로 새로운 식물체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는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보존할 수 있고요. 이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나온다. 유전자가 재조합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유전자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맛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농업 같은 데는 그래서 저렇게 써요. 자, 기억은 니은보다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죠. 기억은 니은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죠. 변이가 많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얘는 살아남는 놈이 단 하나라도 있을 수 있거든. 얘는 뭐 아니면 도야. 다 살든지 다 뒤지든지.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기억보다 생존할 확률이 낮다라고 하셔야죠. 됐죠? 그래서 혹시나 얘 멸종당할까 봐 우리가 종자를 보관하는 거야. 예빈아 어디에 보관해? 종자 보관하는데. 뭐라고? 뭐라는 거야? 안 들려. 뭐? 춥다고? 저기 저거 있잖아. 망토. 망토 가서 차. 다시 어디에 보관해? 어디에 보관해? 종자은행이야. 정자은행 아니야. 알겠지? 야 추우면 저거 가서 하라니까? 야 참고적으로 저거 보통 여학생들만 써요. 언니들만. 남자애들은 잘 안 써요. H 왜 안 넘어가? 자 37번. 생물 다양성이 세 가지 요소다라고 했고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한 종에서 유전자 차이다라고 했어. 한 종 유전자 차이 유전적 다양성이네요. 됐죠? 됐니? 그러면 지금 볼게.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하면 종다양성은 여러 종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무조건 이거야. 얘는 기억이야. 됐죠? 그래서 얘가 유전적 다양성, 그렇다면 얘가 생태계 다양성. 됐죠? 자, 그러면 일반 한족에서 유전자 차이로 나타내는가는 기억이다. 맞아요. N가 높은 종은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고 돼 있어. 맞죠? 높습니다. 종다양성은 B를 유지한다라고 돼 있어. 종다양성은 B를 유지하는 원천 될 수 있죠. 환경의 다양함을 포함하는가? 니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의 다양함을 포함합니까?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여기 있고 종다양성이 여기 있어야 돼.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2번. 자, 39번.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일수록 생태계가 안정적. 맞죠? 먹이금이 복잡하니까. 누에, 푸른 곰팡이, 버드나무 등은 사람한테 유용한 물질이다. 이걸 뭐라고 해? 생물자원. 이때 이 생물자원 가지고 의, 식, 주, 약품, 그렇죠? 또는 자연 뭐 휴식 공간 뭐 이런 거에 쓸 수 있죠. 등등등. 자, 기억이 낮아지면요 생태계 평이 깨지기 쉽습니다. 니은은 모두 생물자원 맞아요. 너네 참고적으로 누에 가지고 비다 만든다. 싱크. 푸른 곰팡이 가지고 페니실린 맞아요. 버드나무 가지고도 뭐 합니까? 아세트살리실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저걸 가지고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거 만들어요. 병원에서만 처방약입니다. 너네 내가 얘기 안 해줬지. 푸른 곰팡이 얘기. 이게 19세기 영국하고 관련돼 있는데 19세기 영국은요 근대잖아.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의술이 별로였어.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별로였어. 그래서 요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19세기 영국 의사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너네 중증외상센터 알아? 그 작가가 원래 의사인 거 알아? 그 웹소설 작가가 새로 소설 하나 만든 걸 또 웹툰화 했어요. 웹툰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를 살던 애가 19세기 과거로 간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의술 활동을 하는데 그때는 뭐 세균 개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팔이 뭐 파상풍 걸려 썩었다 그럼 잘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걔들은요 자를 때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막 외과 의사의 상징이 뭐냐면 겁나 큰 칼이야. 왕큰 칼, 뭐 우리나라 뭐 망나니 칼.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균 개념 없어. 닦지도 않아. 얼만큼 피떡이 많이 붙어 있느냐 그게 바로 의사의 경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혈요법 뭐 이런 거 있어. 야 머리 아파? 머리에 구멍 내 가지고 피 뽑아. 뭐 이런 식이야. 이거 지금 보면 완전 미친 또라이들이지. 맞잖아. 그런 식이야. 그런 식. 우리는 뭐 그런 얘기는 차라리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가 개 중에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거를 발견했어. 누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야. 푸른 곰팡이에 퍼져 있을 때 세균이 번식하지 않은 걸 보고 이거다 싶은 거야. 그 전까지는요 수술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이 그냥 다 죽어났어. 왜 그럴 것 같아? 세균이 다 들어가서. 그리고 씻는다는 개념도 없었거든. 그런 개념 없어. 오히려 수술하면 더 빨리 죽었어. 그런데 이제 이거 이후로 사람들이 일찍 월장인 거야. 자, 요거에 해당되는 얘기가 조금 있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갈래. 시간 없어. 자, 니은 모두 생물자원 맞죠? 생물자원에서 높을수록 생물자원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맞네. 그래서 환경 보호하자는 얘기죠. 5번입니다. 자, 38번. 자, 기억과 니은은 중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니은의 얘가 바지락이라고 해서 바지락 맛있겠다. 바지락 칼국수. 난 동죽이 더 좋아. 자, 바지락은 여기에 뭐가 있어? 잘못 씹으면 모래를 씹어요. 너네 모래 씹어가지고 그냥 삼키면 어떻게 돼? 맹장이다. 맹장. 그러면 밤에 떼굴떼굴 굴릴 수도 있어요. 아파가지고. 선생님은 그래가지고 뭐 먹었을 때 머리카락이나 뭐 모래 씹거나 흙 씹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다 뱉었어. 그리고 가글 하고 밥 안 먹었어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근데 지금은 맹장 띄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아무런 네가 까칠하게 해도 수술하려면 수술하더라. 알겠니? 그리고 맹장인지 아닌지 알려줄게요. 오른쪽 여기 있지 여기가 아프거든. 근데 이게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은 좀 틀려. 남자애들은 아플 때가 여기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 맹장밖에 없어. 여자애들은 여기에 또 뭐도 있죠? 맹장만 있어? 아니잖아. 난소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쪽 계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착각해. 속이 아픈 건가? 아니면 다른 데가 아픈 건가? 이거 맹장인가? 이걸 몰라. 그렇지? 그래서 맹장인 경우에만 알려줄게요. 맹장인 경우에만 다리 있지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못 펴. 못 핍니다. 오른쪽 다리를 피면 겁나 아프고요.
이렇게 수그리면 덜 아파.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덜 아파. 아 그러면 속으로 씨발 좋겠다. 그치? 이제 수술해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됐어?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 집에 그리고 여자들 다 있잖아. 엄마라도 하다못해 엄마라도 여자고 언니 누나 다 여자잖아. 여자들은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산부인과. 맞아? 그 여자 여학생들 같은 거 특히 아줌마들 아닌 우리 아가씨들, 니들도 아가씨 소녀구나. 그치? 니들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간다고 하면 어머 저 새끼 산부인과 다니나 봐. 저기 혹시 아니야 가는 거야. 여성 전문 병원이 산부인과예요. 여성 의원이에요. 꼭 임신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가자고 하냐면 요새 많이 생기는 거. 응? 환경 호르몬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비해 많이 생기는 거. 자궁의 혹, 무록색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자궁무록, 그다음 난소의 무록. 특히 난소 무록 같은 경우는 잘못 걸렸다가는 임신도 못해요. 난소 떼어내거든. 자궁무록도 그냥 놔두면 자궁 드러내야 돼. 임신은커녕. 그래서 얼른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야. 별거 아니면 상관없겠지. 근데 나중에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해서 가잖아? 알지? 이상해서 가면 이미 커진 거. 맞지? 그래서 다니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니은은 뭡니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럼 이건 종다양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생물 다양성은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 아니죠. 자,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죠. 틀렸고요. 생태계 다양성, 기억, 니은은 모두 밀접하게 연관, 상호 보완적. 맞아요. 니은이 높을수록 기억도 높아집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우수한 단일 품종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면 생물 무리의 니은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아니면 도라고 했다. 자, 그다음 40번. 자, 이게 바로 뭐야?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환경에 바뀌는 가장 큰 생물 다양성 저해 요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철도와 도로의 건설로 서식지의 총면적이 감소. 88.7 곱하기 4 하시게 되면요. 이거 얼마가 나? 34.8밖에 안 나. 확 줄었지, 반 정도. 그 다음 생물의 이동이 제한된다?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서식지 중부에 살던 종이 가장자리에 살던 종보다 사라질, 여긴 다 뒤지겠지. 가가 나로되면서 생물 다양성 낮아졌다. 맞고요. 중심부 면적분의 가장자리 면적이라고 했어. 잘 봐.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요. 가장자리는 요렇게 거의 비슷하지. 근데 중심부 면적은 어떻게 됐어? 줄었지. 줄었잖아. 아니다. 가하고 보자. 가하고 보면 가장자리 면적하고 중심부 면적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중심부 면적 크죠? 가가 큽니다. 가장자리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요거 거의 비슷해. 그쵸? 요건 거의 일정해. 비슷 X.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선생님 가걸 가지고 한 거다. 맞죠? 나의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동물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5번에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41번. 올라가. 자, 물새 때 오리, 젖의 기러기. 다른 종이네요. 종다양성이죠. 양식장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이거는 양식장 같은 건 동종만 개발하는 거야. 여러 종 아니야. 그다음 국립공원.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 중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이죠. 자, 니은은 생물 다양성을 저해시킵니다. 동종만, 한 가지 종류만 키우니까. 이것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국가적 노력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국제적 노력은 협약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얘하고 동종이야. 왜? 같은 지역이니까. 근데 바다 등에 의해서 이제 격리가 된 거야. 왕복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새로운 변이가 증가했네. 맞아? 새로운 변이.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여기 옆에 새로운 변이가 증가했는데 문제가 있네. 니은 A 지역에서는 요 니은이 자연선택을 받은 거죠. 얘네들에서는 요 깜댕이가 자연선택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자, 이게 바로 뭐야? 격리돼서 그 이후에 자연선택을 받아서 새로운 종으로 나왔다. 현대 진화설입니다. 됐죠?
가에서 나비 몸 색깔 유전자에는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했어. 변화 일어났죠. 그렇죠? 요거 색깔 봐봐. 요거도 색깔 봐봐.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변이가 증가하였다. 그 다음 얘네들은 다른 유전자입니다. 얘네들은 처음에는 같은 유전자야. 됐죠? 자, 그 다음 가에 의해 나비 몸 색깔의 변이가 증가하였죠. 자, A 환경에서는 기억보다 니은이 생존에 유리하였다. 맞잖아. 이게 자연 선택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써야 돼? 자연 선택이라고 쓰시면 되죠. 분명히 환경이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자연 선택을 받아서 깜딩이하고 전박이가 자연 선택을 받았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 보자. 됐다. 자, 42번입니다. 복원하기로 한 협약이다 라고 돼 있어. 그렇죠? 훼손된 육지와 해양 생태계 복원하기로 한 협약. 이거 한번 볼게요. 그냥 쭉 협약이래. 그 다음 물새 서식지를 위한 습지보호. 이건 외워라. 이게 람사르야. 이게 람사르야. 해양 생물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1번 맞고요. 다는 생물다양성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 맞아요. 가다는 모두 생물다양성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이걸 뭐라고 해? 협약. 맞네요. 정답 기억니은 디귿. 자, 그 다음 오른쪽 이거는 해석하는 거야. 이거 그림 보고 막 문제 못 풀어야 하지 마. 자, 일단 봐봐. 얘네들은요 지금 현재 서식지 조각이 어떻게 돼 있어? 요거하고 붙어 있고, 얘는 면적이 작고 면적이 크고, 그 다음 얘는 이거에 비해서 거리가 멀고 이것도 거리가 멀어. 됐지? 그럼 여기서 이게 뭐냐? 이 생태계와 이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요게 생태 통로 얘기하는 거야. 자, 1번하고 보자. 1번에 몇 개 살았어? 4개, 9개. 아, 생태 통로를 연결하는 게 좋구나. 그치? 그 다음 얘는 몇 개 살았어? 2개, 5개. 아, 생태 통로가 더 좋구나. 됐지? 그 다음 또 웃긴 게 있네. 이렇게 붙어있는 것보다 떨어진 게 못 사는구나. 그거 하나 알을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거리가 가까운 애들, 얘는 거리가 먼 애들이야. 특히 요거 봐봐. 연결해 있어도 거리가 가까운 애들과 먼 애들은 안 간다. 그걸 알려주죠. 그래서 생태 통로를 할 때는 가까운 거리를 연결해 효과가 좋겠군. 이런 걸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분리된 두 서식지 조각 사이 거리가 멀수록 x의 이동 비율은 감소하죠. 이거 누구하고 누구 비교하면 돼? 요 새끼하고 요 새끼.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면 됩니다. 2하고 4. 2랑 vs 4를 연결합니다. 너네 이거 알지? 얘들아 이거 알지? 이거 1, 2, 3, 4, 5는 이거예요. 몰랐어? 알고 있어? 6은 이거예요. 7은 이거예요. 8은 이겁니다. 9는 IX. 10은 이게 11, 이게 12. 내가 이거 왜 알려주는 줄 알아? 가끔 가다 보면 시계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시계. 알겠어? 시계를 읽어야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서식지 조각의 연결 유무는 X의 이동거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어. 두 서식지 조각의 연결 유무, 그거는 X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 그쵸? 여기는 이동을 못하고 여기는 이동을 하니까. 그 다음 2에서가 1에서보다 이동 비율이 높은 것을 통해 생태 통로 효과적 맞네.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인가? 4번이었네요. 그쵸? 넘겨. 자, 이제 산화하는 반응으로 넘어갈게요. 3가지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정의부터 반드시 기억하세요. 산화, 산소를 얻는 거. 전자를 잃는 거, 수소가 반응에 참여할 경우에는 수소를 잃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지금 현재 산소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ZN2 플러스 했는데 ZN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C가 O가 생겼으니까 산화죠. 선생님 미추친 건 다 산화된 것만. 그 다음 너네 알지? 산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환원 동시에. 자, 그 다음 4개 FE. FE가 FE2 오술이야. 그러면 FE 3 플러스입니다. 전자 잃었으니까 만. 자, CU2 플러스가 CU가 또는 CU5에서 5가 사라졌어. 그치? 그러면 이건 환원된 거네. 이게 산화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나가 되겠네. 4번. 그리고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죠, 얘들아. 검은색, 빨간색. 그쵸? 예빈아, CU2 플러스 무슨 색깔? 어?
CU가 빨간색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CU2 플러스가 빨간색이야? 사상이 빨간데? 응? 그치, 푸른색 외우라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푸른색이. 왜 뒤에 그 문제가 있어? 그죠? 자, 47번 마그네슘이 연소합니다 라고 돼 있네. 자, 그럼 잘 봐. 마그네슘 2개, 산소 2개잖아. 너네 산소 기체는 O2라고 쓰는 거죠? 여기에 O라고 왜 O라고 안 써요? 이거 진짜 문제 크다. 중학생 실력도 안 되는 거다. 그 다음 여기는 앞에 계수가 1이 생략돼 있는 거고, 여기는 앞에 MG.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MG가 MGO 이렇게 해도 되고, MG가 MG2 플러스 해도 되고, 얘가 산화된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죠. 됐지? 자, 그래서 가는 산소를 얻는다. 산화 맞아요. 나는 CO2 같은 소리 하고 있네. O2죠. MGO는 나가 산화돼요. 가가 산화돼요. 1번. 여긴 틀리면 안 돼요. 쉬운 문제입니다. 아예 그냥 기본 문제야. 자, 그다음 내가 이거 알려줬죠? 겉불꽃, 속불꽃에서 조심할 거. 겉불꽃에서는 만약에 산화만 일어나고 속불꽃에서는 환원만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새끼가 범인이야. 알겠어? 틀린 거야, 틀린 거. 무조건 산화는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는 산소가 많아서 CU가 O2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U5가 돼. 얘가 산화되는 거고, 계수가 안 맞기 때문에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2자, 2자, 여기는 1자 생략. 끝났죠? 그 다음 속불꽃입니다. 속불꽃은 학교 선생님에 따라 두 가지를 써주기 때문에 나도 두 가지 다 써줄 거야. 자, 검은색 CU5가 여기 심지에 있는 탄소하고 결합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돼요? CU와 CO2가 돼요. 계수가 안 맞네요. 계수를 맞춰주면 앞에 2자, 얘는 하나 있어. 얘는 앞에 2자, 여기도 하나 있어. 끝났지?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산화되는 거야. 선생님, 밑줄 친 거는 산화되는 거다. 그 다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O와 밑에 씁니다. CuO가 불완전 연소한 CO하고 결합을 해서 CU와 더하기 CO2로 바뀔 수도 있어. 이 새끼는 산소를 잃었고 얘가 산소를 얻었으니까 얘가 바로 산화된 거야. 이건 계수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까먹지 마. 자, 그래서 구리판의 가열한 부분이 검은색. 이 검은색의 정체가 CO. 그 다음 검게 변한 부분 CO가 다시 붉은색 CU. 그쵸?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 아, 여기 있던 구리 CU가 CO로 산화되었고 얘는 CO가 CU가 됐으니까 환원되었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착각할 때 산화만, 환원만, 땡땡 다 틀린 거죠. 산화 일어나면 옆댕구리 분명 누군지 모르겠지만 환원 일어나는 새끼 있어. 환원 일어나면 그 옆댕구리에 산화 일어나는 새끼 있습니다. 됐죠? 자, 가에서 우리는 산소를 얻는다. 맞아요. 가에서 산화구리 2 이거 뭐라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 제2 산화구리라고 읽어줘야 되고 요렇게 쓰면 얘가 CU2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럼 요 녀석을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뭐야? 공유 결합 물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가에서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한다. 그렇지. 왜 증가해? 플러스 산소. 중3 문제. 나에서 구리가 생성된다? 맞죠. 그 다음 나에서 구리판이 검게 분한 부분이 환원된다라고 하시죠. 가와 나에서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빙고. 정답 5번 틀렸네요. 됐죠? 자, 그 다음 48번 이거 한 두 번 했나? 지금까지 하면 세 번째다. 맞아? 세 번째예요. 자, 이 녀석이 뭐냐? 붉은색이 구리래요. 이번엔 좀 색깔을 이쁘게 한번 써볼게요. 붉은색 구리가 가열을 해서 검게 변했다라고 돼 있어. 그럼 뭐야 이게? CO5가 된 거고 거기다가 수소를 공급해서 다시 검게 부는 부분이 붉게 변했으니까 CU가 된 거죠. 그럼 이건 한마디로 CU만 가지고 얘기하면 CU가 산화, CO가 환원 이런 얘기죠. 그럼 니네가 또 착각하면 안 돼. 산화만 환원만 X.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반응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뭐 아까 쓴 거야. CU 더하기 O2 화살표 CU. 계수가 안 맞으니까 앞에 2자, 2자 게임 끝. 여기입니다. 여기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요. CU5 더하기 H2. 그럼 어떻게 돼? CU 더하기 H2O 이렇게 되는 거고 산화된 녀석은 요 새끼
여기 산화된 새끼는 이 새끼. 됐죠? 해석 다 끝났어? 자, 1번.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맞아요. 자, 나에서 물이 생성된다. 맞죠? 물. 그럼 나에서 수소는 산소를 얻는다. 맞네요. 산화되었다. 정답을 해서 전부 다 맞아요. 5번. 넘겨. 자, 그 다음 49번 볼게요. 구리가루를 고기 중에서 가열한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 CU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CU가 화살표 CuO가 돼. 그렇죠? 가에서 생성된 물질과 탄소가루를 혼합했다. 라겠어. CuO를 검은색이야. 탄소 C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 쓸게. CuO 더하기 C.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까 속볼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화살표 찍 끊고 Cu 더하기 CO2가 나올 건데 문제가 있네. 개수가 안 맞죠? 앞에 2자 쓰고 1자, 2자, 1자 끝났죠? 됐어? 그러면 잘 봐. 요 두 개의 질량과 여기 보세요. 요 두 개의 질량과 요 두 개의 질량이 같지. 질량 보존 중3 거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기체가 이렇게 나와요. CO2. 그럼 요 내부에 있는 요 CO2는 바깥으로 뾰로롱 날아가는 거잖아. 그쵸? 질량이 일정하겠니?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예빈아. 그렇지, 감소하겠죠. 질량 감소입니다. 그 다음 현재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 여기선 산화환원이 일어났어. 여기서도 산화환원이 일어났어. 맞죠? 근데 조심해라. 이거는 인성아 석회수가 어떻게 되죠? 그치, 뿌옇게 되지. 저거 산화환원이야? 아니라고 했죠. 얘 뿌옇게 됩니다. 이 뿌옇게 되는 건 앙금 생성 반응이야.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써놔. 산화환원 아님. 그래서 중화 반응하고 앙금 생성 반응은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다. 선생님, 중화 반응이 뭐예요? 설마 산과 염기가 반응한 거. 예를 들어서 염산과 수산화트륨 반응하면 물과 염 만들죠. NaCl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중화 반응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비린내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레몬즙 뿌리는 거. 이런 것도 산화환원 아닙니다. 자, 가에서 우리는 산화된다. 맞습니다. 나에서 시험 가서 물질의 전체 질량은 감소해야 되죠. Y CO2가 날아가서 나에서 석회수가 뿌옇게 그려진 것은 석회수가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탄산칼슘 이걸 뭐라 한다고? 앙금. 이 내용은 맞거든요. 하지만 이건 산화하는 반응 아니라고 했어요. 까먹지 마.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4번. 자, 오른쪽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이제 여러 번 풀어서 금방만 풀 거야. 자,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야? 양이온들. 그래서 여기 은이 있었죠. 은이 Ag 플러스 은이온이 있었어. 그때 여기 은이온인데 구리를 집어넣은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반응성이 얘가 크고 얘가 작잖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근데 봐봐, 은이 석출됐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Cu가 Ag보다 반응성이 크거든.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여기는 뭐가 있다고? Ag 플러스. 여긴 뭐가 있다고? 그렇다면 CU2 플러스가 있어야지. 이렇게. 어? 자, 그러면 내가 요런 거 딸 때 임의의 숫자로 할 때 플러스 12를 잡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럼 여기는 플러스 12가 돼야 되려면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12개. 그래야지 전체 플러스 12는 일정할 거야. 이거 내가 임의로 잡은 거야? 그럼 여기도 전체 플러스 12는 그대로지. 맞죠? 음이온이 일정하니까 양이온도 일정. 양전하량도 일정이야. 아, 말 잘못했어. 양이온 일정이 아니라 양전하량. 플러스 전하량 일정. 그래서 여기는 6, 2, 12가 돼야 되니까 이건 6개. 그럼 양이온수는 어떻게 돼요? 감소. 맞죠? 양이온수 감소했다. 음이온수는 어떻게 돼요? 일정. 전체 이온수 어떻게 돼? 감소. 전체 이온수는 양이온수 더하기 음이온수인데 음이온수 일정, 양이온수 감소하니까. 그 다음 현재 CU2 플러스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점점 푸르게 바뀌겠죠. 푸른색이 진해집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석출된 은은 몇 개야? 12개 있었던 애가 12개 은으로 바뀐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수용액석 은이온수라고 했어. 감소하죠. 수용액석 구리이온수라고 했어. 감소하겠지. 아이고, 증가하죠. 소리. 구리.
그 다음 수용액석 질산이온수 일정합니다. 그 다음 전체 양이온수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전체 양이온수 이거 어떻게 돼? 감소. 왜? 12개 있었는데 6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 다음 전체 음이온수 얘 변동 없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에서가 큰 값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2번. 됐죠? 자, 50번.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머플러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야. 이걸 일명 촉매 변환기라고 하고, 이 촉매 변환기가 왜 필요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요 NO 있지, 일산화질소로 간다. 이게 하늘 위로 올라가면 산성비의 주범이다. 알겠니?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이 NO가 CO하고 결합해서 N2가 된 거야. 됐어? 그래서 NO에 있는 O를 CO가 빼간 거야. 그럼 여기는 누구야? CO2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산화된 겁니까? 이 새끼가 산화되고 얘는 환원된 거죠. 근데 단점이 있네. 얘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로 바뀌겠지만 얘는 뭐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잖아. 그치? 이런 단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질소와 뭐가 만들어져? CO2. 이때 일산화질소는 뭐가 된다라고 했어? 환원되고 일산화탄소는 산화되겠죠. 끝났죠? 자, 기억은 환원 땡.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는 일산화질소에서 일산화탄소로 이동한다. 맞네요. 그래서 얘가 환원됐고 얘가 얻었으니까 산화된 거야. 가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맞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산화는 아니라고.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52번. 황산구리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누구야? 구리입니다. 근데 구리하고 아연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변화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봐봐. 색깔이 옅어졌지. 색깔 변화, 화학 변화 있었다. 그러면 아연하고 구리 중에서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구나. 그 다음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죠? 구리이온은 뭐라고 했어? 푸른색. 그럼 구리이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CU가 2+가 줄어들어서 푸른색이 승현아 옅어진 거야? 아니면 흐려진 거야?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푸른색이 줄어든 겁니다. 됐죠? 자, 그때 ZN2+, CUD 2+. 그럼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12를 기준으로 잡으라 겠다. 플러스 12를 기준으로 잡으면 CU2+가 6개 있어야죠. 그쵸?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어떻게 돼? 6개 ZN2+가 있으면 플러스 12 플러스 12 맞잖아. 임의의 숫자를 잡으면 이렇게. 그래서 양이온수는 일정이에요. 뭐라고? 양이온수는 일정합니다. 자, 그 다음 아연판 표면에 석출된 물질은 구리다라고 했어. 맞아요. 이때 이 구리는 무슨 색이라고? 붉은색. 너희들은 빨간색으로 써줘. 그 다음 손에 잡히는 대로 써서 그래. 전자는 구리이온에서 아연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 아니죠. 아연에서 구리죠. 수용액석 전체 이온수는 일정합니다. 양이온수도 일정, 음이온수도 일정. 정답은 1번이에요.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봐봐. 여기에서 녹아 들어간 게 6개고 들어간 게 붙어 다닌 게 6개지. 녹아 들어가는 게 10개면 붙어 다닌 것도 10개지. 그쵸? 근데 만약에 요 아연판의 질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지. 일정하지는 않아요. 왜? 물질이 종류가 틀리니까. 녹아 들어간 거하고 붙어 다닌 게 똑같아. 근데 그 상태에서 요 녀석의 질량이 증가했대. 그러면 녹은 건 아연이고 붙어 다닌 건 구리지. 그럼 누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아연이 한 개의 질량이 더 무겁다는 얘기야. 이런 걸 원자량이 크다라고 해. 근데 이 아연판 질량이 감소했어. 그러면 뭐야? 무거운 건 녹아 들어가고 가벼운 게 달라붙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연이 훨씬 더 무겁다, 원자량이 크다. 그렇게 잡는 거야. 알겠니? 맞잖아. 야, 내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들었대. 먹는 건 겁나 먹었는데 줄어들었어? 뭔 얘기야? 먹은 거보다 싸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지. 그렇지?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현재 요 판의 질량이 증가해서 녹아 들어간 것보다 붙어 다닌 게 훨씬 무겁기 때문에. 됐지? 그런 식으로 너네가 접근하셔야 돼요. 넘겨. 자, 그 다음 53번. 이것도 반응식 좀 써볼게요. 자, 드라이아이스하고 마그네슘 가루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Mg 더하기 CO2야. 이게 드라이 S야. 그러면 얘가 화살표지 근 다음에 MgO 더하기 C가 됩니다. 계수가 안 맞아. 앞에 2자 쓰고 2자 쓰고 1자 생략. 끝났죠. 그럼 여기에서 검은색 가루가 뭐니? 검은색 가루가 요 탄소 가루고요. 흰색 가루가 산화마그네슘이에요. 그럼 누가 산화된 거야? 이 새끼가 산화된 거지. 됐죠? 자, 1번.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식. 오, 맞네요. 반응이 일어날 때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는다라고 해도 되고,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되니까 전자 잃는다, 2개. 그렇게 해도 되죠. 자, 나에서 검은색 가루는 산화마그네슘이다 라겠어. 아니죠. 흰색 가루가 산화마그네슘. 정답 기억 니은입니다. 몇 번이냐? 4번이래요. 몰라 나. 자, 55번. 자, 이거는 알루미늄하고 은하고 무슨 차이야? 무슨 차이? 알루미늄과 은숟가락하고 비교를 해서 녹제거했다. 네가 얘보다 바로 뭐다? 산화되는 정도가 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이거 반응식 봐봐. 그 다음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계수 맞추는 거 했었지. 그 문제입니다. 여기 앞에 1이 생략돼 있어. AL 몇 개야? 2개. 그럼 여기는 앞에 2자 들어가면 되지. 그렇죠? 그 다음 S가 몇 개니? 3개야.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3. 그럼 AG는 2개씩 세상 있으니까 6개죠?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 6 들어가면 되죠. 끝났지? 그 다음 현재 누가 여기 있는 새끼가 산화된 거야. 왜? AL이 AL 3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 다음 이 반응을 보면요. AL이 AL 3 플러스 된 녀석이 2개 있지. 그렇잖아. AL이 2개 있잖아. AL은 AL 3 플러스. 근데 그런 녀석이 2쌍. 맞지? 전자 몇 개 이동한 거야? 6개 이동한 거야. 전자 6개 이동한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 좀 알아도 AL은 전자를 잃는다? 산화되었다? 맞습니다. 2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11 나오죠? 틀렸네. 녹이 제거됩니다 라고 돼 있어.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하는.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 3번. 생전 처음 보는 거 나왔다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반응? 이온 결합 반응이야. 됐지? 자, 그러면 NA가 지금 현재 하나, 아니 NA하고 CL하고 보자. CL하고 이 NA하고 보면 재밌는 게 있네. 이 개수하고 여기 있는 C하고 똑같아야 돼. A하고 C하고 똑같아야 돼. 이 정도는 알지? 그쵸? 그 다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요 B하고 C는요, 요 CL의 C가 2B하고 똑같으면 되죠. 아, CL은 2B하고 똑같으면 돼.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전부 이렇게 쓸 수 있네? A를 B라고 쓸 수 있고, 그쵸? A를 아니다, B가 아니라 2B라고 쓸 수 있고, C도 2B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전부 B로 약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게임 끝났어. 여기는 2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 2예요. 됐죠?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니들이 딱 봤을 때 어디가 복잡해 보이니? 라고 하면 복잡해 보이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그쵸? 그럼 내가 여기를 1로 잡을 거야. 복잡해 보이는 녀석부터 건드는 거다. 1. 그럼 여기 1 되면 여기 얼마가 돼? 1 되겠지. 그럼 여기 문제는 CL은 하나인데 CL이 몇 개야? CL이 2B개야. 그럼 여기가 앞에 뭐만 들어가면 돼? 2분의 1만 들어가면 2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1 나오죠. 근데 우리 이렇게 쓰니 안 쓰니? 안 쓰지. 얘들아 원래 써도 돼요. 고등학교 때는 안 써요. 그래서 정답은 2대 1대 2가 돼. 알겠니?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입니다. 자, B 더하기 C라고 했으니까 3이고 그걸 2로 나눠. 1.5죠. 2가 안 되지. NA는 산화되죠. 왜? NA 플러스가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 CL2는 전자를 잃는다? 맞죠? 환원되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56번 잘 봐라. 56번은 아예 대놓고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야. 이거 12개라면 병신이에요. 그럼 몇 개인지 모를 때 이거 몇 개인지 알잖아. 됐어? 세이야 이거 몇 개 있어 플러스? 4개죠. 만약에 요거 그림이 없어. 이것만 있어? 그래도 우리는 플러스 4라는 거 찾아내야 돼. 됐어? 그래서 얘는 전체가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승현아
여기 이렇게 여기에다가 Mg 집어넣어도 플러스 양은 얼마야? 플러스 4죠. 그 다음 현재 업동이 마구마구 생겨났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Mg가 H보다 반성이 크다. 됐어? 그 다음 잘 봐. 이제 플러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플러스를 누가 유지해야 돼? Mg가. 근데 니네들 알다시피 Mg는 한 개당 2 플러스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두 개 나온 거죠. 됐어? 그래서 양이온수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 4개 H가 생성될 거야. H 뭐 할 거야? 혼자 있으면 불안불안. 그래서 H2가 돼서 날아가겠죠? 4개 H2니까 4개 H니까 H2는 2개. 그래서 수소 분자 2개 나오지. 맞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전자 몇 개 이동했냐? 전자 몇 개 이동했을까 인성아? 그렇지 4개 이동했겠죠. 4개 이동. 잘했어요. 자 H 플러스는 산화대 환원대? 환원대죠. 아유 맞는데? 환원대입니다. Mg는 전자를 잃는다? 산화 맞아요. Mg 조각의 질량 감소한다? 감소해요. 수용액속 양이온수는 감소? 맞아요. 그래서 비율로 얘기하면 2대 1이 되겠지. 4개, 2개니까. 2대 1. 그래서 2분의 1 감소합니다. 나의 Mg 조각을 더 넣으면 기체 발생 안 합니다. 왜? H 플러스가 있어야지. 없잖아. 바이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Mg2 플러스 한 개가 생성될 때 이동하는 전자는 2개. 근데 여기 Mg2 플러스가 2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동하는 전자 4개 총. 됐죠? 정답 그래서 5번입니다. 넘겨. 57번. 여기 봐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푸른색이 옅어진데 옅어진다는 얘기는 CU2 플러스가 예비나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일정하는 거야. 응? 그렇지, 감소죠. 푸른색 이온이 CU2 플러스야. 그럼 CU2 플러스가 감소.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 A가 CU2 플러스고 B를 집어넣었을 때 이 B하고 CU 중에서는 B가 이온화 경향이 더 크구나. 됐죠? 그 다음 양이온수가 증가한대. 자 이때 따질 때 뭘 쓰라고? 플러스 12.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처음에 플러스 12야. 그러면 CU2 플러스가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대요. 근데 얘가 플러스 12는 똑같은데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1가양이온, 2가양이온, 3가양이온. 맞아? 그러면 2가는 일단 안 돼요. 2가를 집어넣게 되면 6개, 6개거든. 맞잖아. 내가 여기다 B를 집어넣을 거야. B가 만약 2 플러스라고 해봐. 6개잖아. 그럼 B를 만약 플러스라 해봐. 12개. 맞네. 증가하는 거. 맞죠? 맞죠? 플러스 1 곱하기 10이니까 12개. 그래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너는 B 플러스였구나. 만약 감소한다? 그럼 이 새끼가 3 플러스지. 맞지? 3 플러스. 3 플러스는 몇 개야? 4개죠. 4개. 자, 그래서 1번 A 이온은 환원된다. 전자 얻습니다. 맞아요. B는 전자를 잃는다. 산화. 맞아. 이온 한 개당 전하라고 해서 A는 2 플러스야.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1. 그래서 2대 1이죠. 맞네요. 정답 5번. 보통 57번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경우고요. 이런 건 스무스하게 맞춰줘야 돼요. 야, 우리가 기껏 따져봤자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막 그래프로 해가지고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딱 하나만 알아도 이온 전환이 같잖아.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짜리가 될 수 있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이온수 변동 없어. 2에다가 2 집어넣어 변동 없어. 3에다가 3 집어넣어 변동 없어. 그거 하나만 외워두고 나머지는 따지시면 돼. 기껏해야 최대 경우일수 3개야. 그걸 못 따진다고? 그 정도 따져야 되죠. 나중 되면요 정말 경우일수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59번 볼게요. 59번 보자. 자 이제부터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이 새끼가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인지 플러스 2에 3인지 모르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풀이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푸는 거. 모범 답안. 이 새끼하고 이 새끼 집어넣었을 때 Y이온이 생성됐으면 Y가 X보다 더 이온항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이온을 모르니까 X의 A 플러스라고 할게.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에는요. 여기가 뭐가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으니까 7이지.
그 다음 얘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x의 a 플러스. 그 다음 얘는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 하나의 y의 b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되니?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는 게 있다고 했어. 뭐가 안 바뀐다고 했어? 예빈아. 뭐라고 안 들려? 플러스. 뭐래 플러스 뭐? 혹시 옹알이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플러스 뭐가 안 바뀌어? 이온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플러스 전하량. 왜 이온하고 전하량하고 구분을 못하지? 어? 야, 양이온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양이온이 뭐 Ag 플러스 이런 녀석, 이거 양이온이야 누가 봐도. 이런 녀석이 10개 있더래. 10개. 그럼 전체 전기의 양은 플러스 1 곱하기 10이니까 플러스 10이지. 야, 이 정도는 따져줘야지. 그럼 만약에 CU2 플러스가 10개 있더래? 그럼 이건 몇 거야? 10개는 있지만 플러스 전하량 플러스 20이지. 플러스 전하량에 같다고. 양이온수가 아니야. 이 정도 해줘야죠. 이 정도.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애들은요, 화학 선택하면 큰일 나요. 화학 선택하면 거의 큰일 납니다. 야,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고 내가 단언컨대 얘기했습니다. 그냥 단언컨대. 이건 고3 애들이 수능 직전에 화학 문제 풀 때 머신 수준, 거의 문제 푸는 괴물 수준일 때 푸는 방법이야. 알겠어?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기의 양과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기의 양은 똑같아. 됐어? 그럼 자, 플러스 전기의 양은 어떻게 계산해? 7 곱하기 A. 이온가에다가 이온 수만 곱하면 된다. 이제 가수. 그래서 여긴 7A야. 그래서 7A는 는 1 곱하기 B 더하기 4 곱하기 A 4A야. 됐죠? 그러면 넘겨 3A는 B네. 그러면 B하고 A가 1대 3의 비율이죠. 그치? 너 1가에 3가였구나. 끝. 이렇게 푸는 게 원리 원칙적인 문제야. 이게 모범답안이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해. 근데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는 저런 머리 없어요 라고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1, 2, 3 집어넣는다고 했죠? 1, 2, 3 집어넣을 거야. 자, 일단 가장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 새끼를 만약에 플러스라고 가정하자. 플러스 1. 얘는 봐봐.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 2, 3. 그러면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는 전체가 플러스 7이야. 그럼 여기도 플러스 7 나와야 돼.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플러스 4가 있네. 그럼 너 하나당 얼마야? 3 플러스 1대 3 바로 나오지. 이건 잘 찍은 거고요. 이건 잘 찍은 거고. 만약에 이제 2 플러스라고 해보자. 잘못 찍는 경우, 극단적으로 3 플러스인 경우는 못 봤어. 2 플러스야. 그러면 플러스 2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죠. 그쵸? 그럼 뭐야? 14 플러스. 그럼 여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14가 나와야겠지. 그쵸? 그럼 플러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2짜리가 4개, 여기 플러스 8.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 6 나와야 되는데 얘들아, 한 개당 플러스 6짜리는 없어. 왜? 플러스 1 아니면 플러스 2 아니면 플러스 3까지만이니까. 그러면 띠발. 내가 너를 플러스 1로 잡고 플러스 7로 잡고 플러스 7로 잡고 플러스 4로 잡고 플러스 3으로 하면 맞단 얘기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해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 됐어? 좋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디귿은 무조건 1대 3이죠. 들렸죠? 자, X이온은 환원된다라고 돼 있어. X이온이 X로. 그럼 여기는요. 3개가 줄었기 때문에 3X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3X 더하기 Y의 3 플러스 하나 더하기 4개의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래서 X이온은 뭐가 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 맞습니다. 전자는 Y에서 X로 이동한다. 맞아요. 그럼 이동한 전자수 몇 개예요? 라고 하면 3개 이동한 거죠. 왜? Y가 하나만 만들어졌으니까. 됐죠? 정답 기억님 4번. 이런 건 잘 알아주셔야 돼. 이런 건 잘해야 돼. 이런 거 58번.
자, 58번 보시면 금속 A판 그다음 묽은 염산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포가 나왔네. 이 기포의 정체는 H2. 근데 여기는 기포가 안 나왔네. 자, A는 H보다 반응성이 크고 B보단 작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됐죠? 자, 가에서 발생한 기체는 수소다. 그럼 수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여기 있던 묽은 염산에 있던 H 플러스가 환원돼서 전자 얻어서 가에서 A는 산화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는다. 나에서 수소이온은 반응하지 않아요. 정답은 기억님. 자, 60번 잘 봐.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녀석이 FE가 됐죠. 얘가 산화돼. 그래서 얘는 CO2. 근데 밑에 건 위에 거고 좀 틀려. 위에 거는요 CO지만 밑에는 C야. 그래서 이걸 외워가지고 막 2자 쓰면 틀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일단 누구부터 봐야 되느냐?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 일단 A하고 C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요 A는 EA지. E하고 C지. 모르겠으면 복잡한 거에 일자 집어넣어라. 됐어? 이거는 그냥 가상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뻔할 뻔짜. FE가 몇 개야? 2개.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2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밑에 쓸 거야. 그럼 다음 이제 5가 몇 개야? 3개. 5가 몇 개니?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3배. 그렇죠? 그러면 탄소가 2분의 3배야? 그럼 여기도 얼마가 들어가야 돼? 2분의 3. 얘들아, 우리 이렇게 써? 안 써? 안 쓰지. 양변에 뭘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정답은 여기 얼마가 돼야 돼? 2, 3, 4, 3. 이게 정답이야. 이 정도 할 수 있어야죠.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산 한번 해보자. 검산. FE 4개, FE 4개. 5가 6개, 3이 6개. 탄소 3개, 탄소 3개. 끝났네. 그렇죠? 자, 1번 가와나에서 FE. 아, 이거 안 썼네. 요 녀석이 산화된 거죠. CO2가 됐으니까. 아니면 FE3 플러스가 FE가 됐죠. 환원된 겁니다. 자, 가와나에서 FE는 FE2 O3가 환원돼요. 맞죠? 기억을 석회수에 집어넣으면 석회수가 뿌옇게. 이거 산화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 C 더하기 D입니다. 7이네요. 그 다음 A 더하기 B입니다. 5네요. 정답은 기억님. 몇 번? 3번. 넘겨. 자, 그 다음 D쪽. 아이고, 이거 이런 거 어떻게 푼대요? 뭐 어떻게 풀기 잘. 자, 지금부터 보자. 염산에 마그네슘이야. 그럼 눈치챌 거. 마그네슘하고 염산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커? 마그네슘.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이 수소보다 더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처음에 있던 플러스 10이었잖아요. 여기 플러스 10. 왜? H 플러스는 플러스 1자리가 10개니까 플러스 10. 그러면 여기서도 플러스 10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도 플러스 10 유지돼요. 여기서 반응이 완결됐다고 가정할게. 그냥 여기 완결됐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도 플러스 10은 유지돼.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 C는 0보다 크대. 그러면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그 다음에 뭐 TX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0이 돼야겠지. 그쵸? 그래도 뭐가 돼요? 플러스 10이 될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H2가 5개가 다 빠져나가지. 그럼 이제부터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줄은 것만큼 H2가 날아가고 또 H2 많이 날아가고 H2 존내 많이 날아가고 H2 5개까지 해서 다 날아갔어. 이제 더 이상 H 플러스는 없어. 그 여기까지가 산성이야. 여기는 뭐에 해당돼? 중성이야. 맞죠? H 플러스가 없으니까. 그럼 현재 이렇게 되면 이 자리를 누가 채워? Mg가 채워. 그래서 여기에는요 H 플러스는 없지만 5개의 Mg2 플러스가 있을 거야. 그러면 Mg2 플러스는 누구 때문에? H 플러스가 줄어든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H 플러스는 감소하고 Mg2 플러스는 증가한다 라고 쓰시면 되죠. 근데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비율, 전하량이 감소한 만큼 없어진 만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2개 감소하면 얘가 하나씩 증가해. 2대1의 비율로 증감합니다. 맞죠? 즉 Mg2 플러스 하나가 만들어질 때 전자 2개가 날아가고 그 전자 2개가 각각의 H 플러스가 하나씩 받는 거야.
자, A, B, C 맞죠? 자, 그다음 마그네슘 전자를 잃는다, 산화된다. 맞습니다. 전체 이온수라고 돼 있어. 자, 잘 봐. 두 개 감소하는데 하나 증가해. 그럼 전체 지금 봐봐. 처음에 10개 있었는데 5개까지야. 전체 이온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제일 많아요? 줄어요? 더 줄어요? 겁나 줄어요? 많이 줄었어요. T2가 T3 때보다 크다? 맞죠? 정답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아. 63번은 별표에 놓으시고 다시 한번 풀어봐. 잘 봐. 수용액 속 양이온수가 증가한다. 그 다음 질량도 증가했대. 자, 그 다음 현재 금속 A를 B의 SO4에 집어넣을 건데, 세이야, B는 뭐냐? 몇 개 플러스냐? B 몇 개 플러스냐? 이걸 못 찾아내면 문제 못 풀어요. 저거 몇 개 플러스야? 그냥 플러스야? 2 플러스야? 3 플러스야? 어? 땡. 그러면 2 플러스 아니면 3 플러스겠지. 이거 뭘로 푸는 거야, 승현아? 이거 왜? 뭘 보고? 뭘 보고 2 플러스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이걸 가지고 이게 SO4 E-잖아. 이거 1학기용이야. 이게 사실 솔직히 까놓고 하면 중학생 거죠. 중학교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SO4 E-야. 그러니까 얘가 B의 2 플러스지. 야, 이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지. 그 다음 현재 반응성이 없으면 양이온수도 질량도 일정할 거야. 그렇다면 A가 B보다 뭐다? 이온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 잘 봐. B에 2 플러스가 있어. 나는 플러스 12로 잡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6개. 전체 플러스 12는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을 거야? 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안 해도 되는 거. 만약에 A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A가 2 플러스일 수도 있고 A가 3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되지 일단. 이거 들어가면 몇 개야? 6개. 6 증가한다는 거 틀렸잖아.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앞에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6개. 그치? 그러면 이건 몇 개야? 12개. 이거 몇 개야? 4개. 이 새끼 안 되고 이 새끼구나. 그쵸? A는 플러스였어요. 끝.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가 바로 뭐죠? 금속판의 전체 질량을 봐봐. 증가했대. 자, 여기서 감소하는 건 뭐죠? 감소하는 건 뭐니? B가 증가하고 A가 감소하지. 맞죠? A는 녹아 들어갔잖아. 금속판. 금속 A판이 감소할 거야.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소한 거는요. 6개 B의 E 플러스는 감소하고 12개 A의 플러스는 증가했어. 즉 금속판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 거야. 잘 봐. A에서 뽀로롱 A의 플러스 2개가 날아갈 때 그 빈자리를 또로롱 B의 E 플러스가 전자 2개를 받아서 B가 된 거야. 이렇게. 맞죠? 이 글의 이 얘기야 지금. 얘가 녹아 들어간 걸 얘가 달라붙은 거야. 됐어? 그러면 잘 봐. 감소한 거 얼마니? 감소한 거 얼마야? 2개씩. 증가한 거 얼마니? 하나씩. 됐어? 그런데 전체 질량이 어떻게 됐대? 증가했대. 이게 더 크다는 얘기지. 증가량이 감소량보다 커야지 전체 질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됐니? 달라붙는 B가 감소하는 A보다 더 무거워야지 전체 질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됐어? 근데 봐봐. 얘는 2A고 얘는 1B야. 그럼 누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누가 무겁다는 얘기야? 얘 2배 해봤자 얘보다 가볍다는 얘기지. B의 원자력이 훨씬 무겁다는 얘기야. 요거지. 자, 그래서 A는 전자를 잃는다. 맞아요. 3화. 이온 하나의 전하량은 A이온이 B이온보다 작다라고 하셔야죠. 얘는 1, 얘는 2니까 작습니다. 정답 그래서 기억. 다시 한번 풀어봐라. 이 정도는 솔직히 까놓고 여기서 한쪽 눈 감고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얘도 별거 없어요. 자, 반응한 금속 원자수라고 해. 잘 봐, 어떻게 푸는지. 자, 맨 먼저 볼게요. 자, 반응 전 이게 제일 중요하죠. 플러스가 몇 개 있어서 20개. 아, 이 새끼들 플러스 20개였구나. 여기도 그냥 쓸게요. 플러스 20. 플러스 20이야. 그럼 반응 후에도 플러스 20이지. 맞잖아. 처음에 플러스 20이면 반응 후에도 플러스 20이야. 플러스 20. 근데 지금 반응한 금속 원자가 1번하고 2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 보시고 하시는 거야. 여기 보시면 A 옆댕구리에 CL이 있어. CL은 마이너스야. 그럼 A는 뭐야? 플러스야. 그래서 여기 1번에는 A 플러스가 있었구나.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BCl3라고 돼 있어. 맞죠? 아이고 잠깐만 이게 왜 우리 잘못 썼어? CL이 두 개 있었잖아. CL이 두 개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2 플러스죠. 잘 봤네. 그 다음 요거 보자. 여기 있는 B는요. B 한 개당 CL 세 개야. 그런 새끼가 두 쌍 있는 거죠. 앞에 있자는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CL 한 개당 마이너스 1. 세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있는 B는 3 플러스였다는 거예요. 됐죠? 중학교하고 고1 1학기 때 저 정도도 못 해놨으면 이거 문제가 아주 커요. 이온 못 외웠으면 이온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플러스 20은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반응한 금속 원자가 3개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플러스 2. 그럼 여기가 뭐가 남아야 돼? 플러스 14. 그럼 X는 14개. 끝.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자, 여기는 플러스 3짜리가 3개 들어갔다는 얘기야. 플러스 9. 그럼 여기는 플러스 11. 그쵸?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1개. 끝. 됐죠? 자, 1번. 나와 다에서 금속은 산화된다. 맞습니다. X 더하기 Y는 25다라고 했어. 14 더하기 11이니까 25 맞아요. 됐죠? 나에서 A 원자 한 개가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수라고 했어. 야, 나에서야. 나가 뭐지? A 원자 한 개는 전자 두 개가 이동하죠. 두 개. A2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세 개가 이동하죠. 그래서 작다. 정답은 기억니은이고요. 자, 이거를 문제 좀 바꾸자. 전체라고 해볼게. 뭐라고? 이 문제를 뭐라고 한다? 전체. 그럼 전체로 하면 잘 봐. 얘는 A의 2 플러스가 3개 만들어졌어. 그쵸? 그럼 전체가 플러스 6이야. 그럼 플러스 6이 되려면 전자 몇 개 날려야 돼? 6개 날려야 되지. 여긴 6개 날리는 거고 여기는 9개. 그래서 이거를 CF 전체 이동 전자수로 따지면 6개 대 9개 2대 3이야. 그쵸? 그 다음 여기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야, 여기 감소한 거 몇 개 감소했니? 6개요. 여기 몇 개 감소했니? 9개요. 그럼 6개하고 9개가 나중에 뭘 만들까? 수소기체 만들겠지. 그럼 여기다 또 이런 걸 쓸 수 있지. 발생한 H2 숫자. 비율. 맞아? 그러면 1번하고 2번 순서대로 쓰는 거야. 1대 2입니다. 자, 1번에서는 6개 감소, 9개 감소. 그러면 여기서는 H2가 3개 만들 테고 여기는 H2가 9개니까 4.5개 만들겠죠. 맞잖아. 그러면 요 3대 1, 4.5 우리 이렇게 안 쓰죠. 2대 3 이렇게 쓰죠. 정답은 2대 3. 이렇게. 됐음? 이동한 전자수도 우리는 6대 9라고 안 써. 2대 3 이렇게 쓰죠. 자, 이제 마지막 64번입니다. 내일은 나머지 끝까지 다 할 거예요. A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었을 때라고 돼 있어. 자, A이온이 들어있대. 그럼 여기 있는 요 E는 얘들아 N은 다 빼는 거다. 요 새끼가 누구야? A이온이야. A이온은 모르니까 A의 A 플러스. 그 다음 요점 봐라. 요점 봐라면 반응한 비원자수라고 돼 있어. 반응한 비원자수가 3개였는데 전체 양이온수도 3개야. 그 다음에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가 없어? 그럼 여기는 A에 A 플러스가 없고 완벽하게 B가 이온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B의 이온수가
B에 B 플러스가 3개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는 2개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게 뭐라고 했어? A에다가 B를 집어넣어도 전체 플러스 전하량은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얘 전하량 A 플러스 자리가 2개니까 2A는 3B하고 똑같죠? 그럼 얘하고 얘는 비율이 얼마야? 3대2. 됐죠? 그럼 처음에 있던 이 새끼는 누구였단 얘기야? A의 3 플러스. 여기에가 나중에 이온화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B의 2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1번.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어. 자, A에다가 B를 집어넣는데 A의 개수가 점점 A하고 B에서 B가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는 우리는 알 수 있죠? A보다 B가 반응성이 더 크구나. 그래서 전자는 B에서 A로. 그래서 B가 산화, A는 환원. 맞아요. 가에 존재하는 양이온 종류는 이렇게 있어. 가는 중간이잖아. 그럼 여기는 A의 3 플러스랑 B의 2 플러스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같이 있겠죠. 중간이니까. 맨 처음엔 누구만 있어? A의 3 플러스만. 맨 끝에는 B의 2 플러스만. 가운데니까 둘 다 있죠.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자, 그다음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의 B는 얼마라겠지? 3대2. 그래서 3대2야.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3번. 됐습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끝.